김동현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우리하고 협동조합의 최승표라고 하고요. 김동현 원장님은 서울 휴재활의학과에서 원장님으로 선수들 그리고 환자분들을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데요. 근로자의 날인데. 네. 근로자분들 다 쉬고 계시고요. 예. 원장님도 근로자잖아요. 예, 그렇죠. 예, 저도 자체. 예. 저야 뭐 항상 집에 가면은 육아하고 네. 병원에 있으면 일하고 24시간 근로자. 예, 맞습니다. 예, 하여튼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저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원장님 모시고 무슨 얘기를 좀 나눌 거냐면 이제 부상, 어떤 재활 관련된 내용을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저는 좀 부상에 대한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특히 이제 엘리트 운동선수들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할 거니까 부상이 저는 예방 가능한 요소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예, 뭐 제 생각이 좀 틀릴 수 있지만 일단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원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이게 엘리트 운동선수의 길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몸을 과하게, 심하게 네. 사실 혹사하는 네. 일이잖아요. 그냥 정상적인 삶의 범위를 넘어선 어떤 근육, 관절,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만 이제 생존이 가능한 생존의 기본 조건이 기본적으로 혹사. 네. 이 때문에 일단 몸에 가해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스트레스는 이건 피할 수 없는 네. 일. 그래서 이거는 예방이 가능한 요소라기보다는 관리의 영역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운동선수 생활을 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하는 동안에 부상은 피할 수 없다. 저는 좀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아무리 몸을 정밀하게 테스트하고 측정하고 근육을 검사하고 움직임을 검사하고 하더라도 경기 중에 벌어지는 수많은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부상 그리고 훈련 중에 뭐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의해서 일어나는 부상을 피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네. 저는 그렇게 좀 보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오늘 원장님께 이랑 이야기 나누고 싶은 요소도 이제 그런 부상과 재활을 그럼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늘 끼고 살아야 하는 과정이라 그러면 이걸 좀 어떻게 현명하고 지혜롭게 네. 신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다룰 수 있을까 좀 이 부분을 좀 얘기를 나누고 싶거든요. 일단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원장님은 좀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사실 우리가 관절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 신체가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거를 이제 좀 위험하게 쓰는 범위가 있고 이걸 하면은 망가지는 범위가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선수들 또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엘리트 수준으로 갈수록 정말 어떤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관절이라든지 이런 거에 쓸 수밖에 없거든요. 운전을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이 뭐 운전을 잘못하면은 사고가 나듯이 네. 내 요쪽이 아니라 외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뭐 경기 중에서 뭐 불의의 사고라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안 다쳐야지 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는 일단은 나의 어떤 구조적인 특징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고 나의 어떤 취약점은 어떤 게 있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부상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서 그 회복 기간이라든가 이걸 최소화시켜야 되는지 그러니까 요거를 어떤 자기만의 루틴 아니면 자기만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들어요. 네, 야구선수 같으면 뭐 어깨나 뭐 팔꿈치 부상이 가장 흔하고 뭐 요새 들어서는 이제 선수들 힘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 코어 쪽 뭐 사근 부상들 뭐 이런 것들도 좀 예전보다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고 뭐 골반 쪽 또 뭐 사춘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기 그다 보니까 이제 무릎, 발 뭐 사실 걔네들은 돌아가면서 아프잖아요. 예,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부상을 당했을 때 이 부분을 다쳤구나 라는 이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거 외에 부상을 당하는 선수의 몸 전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이제 원장님께서 기본적으로 어떤 뇌나 근육의 관계, 뭐 관절의 관계, 어떤 신경학적인 관점에서 또 접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부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단은 어떤 우리 근육이라든가 조직의 손상이잖아요. 손상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 허용할 수 있는 이제 탄성 범위라는 게 있죠. 근데 이 탄성 범위를 넘어가는 어떤 물리적인 뭐 때로는 화학적 어떤 자극이 가했을 때 이제 그 조직이 자연적으로 바로 회복될 수 없는 이제 수준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손상이 생기는 건데 손상이 생기면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은 결국에는 그 다시 힐링 프로세스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복구하려고 그러는. 그런데 이제 그 힐링 프로세스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단계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염증 단계라고 보죠. 그래서 염증 단계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조직이 이제 조금씩 이제 재생하는 그런 이제 단계를 닿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염증 단계의 어떤 특징이라 보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붓고 그 어떤 부위가 이제 물이 잘 붓고 그리고 아프죠 당연히 그 어떤 통증 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붓고 되기 때문에 잘 움직여지지가 않죠. 흔히 이제 가동 범위가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뭐 그 혈류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좀 빨갛게 이제 발적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염증의 신호인데 이 염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를 잘 하고 계신 게 좋은데 염증은 일종의 회복을 위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붓고 물이 차고 그러면은 잘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일종의 부상이 당했으니까 손상 기전이 충분히 그러니까 회복 기전이 충분히 이제 발휘할 동안은 좀 아껴라 라고 일종의 이제 프로텍트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염증을 사실 무조건 뭐 너무 과해도 문제지만 무조건 없앤다든가 염증을 무조건 나쁘게만 본다든가 하는 것들은 좀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몸 자체에서도 전체적으로 몸의 그 어떻게 보면 활력도를 많이 떨어뜨린다든가 그러니까 활동을 좀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회복 기간을 잘 거쳐서 나오면 되는데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되거나 그리고 아니면 이제 그 통증이 계속 길어지는 기간이 있어요. 부상이 그 우리 신경계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학습이 되죠. 통증의 학습. 그러면 이제 통증의 학습이라는 걸 뭐냐면은 이쪽이 다 회복이 되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움직임을 내가 위축이 돼서 못 쓰게 만들고 그리고 통증의 학습이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우울감이라든가 어떤 이제 모티베이션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고 왜냐하면 몸에서 오는 머리에서 계속 내리는 신호는 너 아파 움직이지 마 보호해야 돼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2차적으로 퍼포먼스가 떨어진다든가 단순하게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정서적으로도 그렇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네요. 네.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증은 결국은 몸이 좀 보호해달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다. 네. 이게 신호라는 얘기는 이게 약간 어떤 실제랑은 좀 다르다라는 걸 좀 내포하고 있잖아요. 예, 뭔가 그래서 간혹 이제 꼭 부상이 아니더라도 어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떤 동작을 바꾸거나 했을 때 뭐 통증을 또 느끼기도 하는데 실제로 뭐 검사나 이런 걸 해보면 뭐 별다른 문제가 없고 뭐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좀 그러니까 이제 그 통증의 어떤 사전적인 정의는 이제 그 어떤 뭐 어떤 거에 대한 불쾌한 감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감정적인 경험 그러니까 불쾌한 어떤 감정적인 경험도 보통 우리가 이제 통증의 정의를 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 통증은 그 우리 이제 감각 수용기에서 보내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런 거를 이제 만질 때 어떤 이런 터치, 이렇게 어떤 느낌도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것도 이게 살짝 누르는 느낌, 그리고 약간 이렇게 진동되는 느낌, 이거에 대한 이제 각각의 수용기들이 다 이렇게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원칙적으로 통증도 통증이라는 어떤 그런 감각을 느끼기 위한 수용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가장 이제 좋은 예가 우리가 뜨거운 물에 이렇게 들어가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좀 뭔가 시원하고 좀 좋다가 너무 뜨거워지면 그때부터 아픈 신호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어느 정도까지 괜찮다가 어느 이상 몸에 좀 위해한 어떤 자극이 올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수용기가 그거를 이제 신호를 받아들여서 이제 뇌에다 신호를 보내는 거죠. 결국에 이제 머리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건데 신호가 그게 이제 두 가지 트랙이 있어요. 그래서
빠른 길이 있고요. 빠른 통증 경로가 있고, 느린 통증 경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망치로 이렇게 망치질을 하다가 잘못해서 이제 내 손을 탁 찧었을 때, 그때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날카롭게 아프죠. 아프다가,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난 다음에 욱신욱신거리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통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하고 오는 게 이제 빠른 경로로 가는 통증이라 그러면 나중에 이후에 이제 욱신욱신거리고 오는 게 이제 그 느린 통증 경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빠른 통증 경로는 뭐냐면 실제로 그 통증 그 신경이 이렇게 뇌로 전달되는 신경이 좀 더 굵고요. 전달 속도가 빨라요. 근데 이거의 특징이 이거는 수용기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머리로 뭐 다른 데 전달이 안 되고 바로 올라가요. 바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1대1의 반응을 하죠. 그냥 내가 딱 아프면 따갑구나, 그냥 아프구나, 그냥 이 정도의 신호인데, 이제 문제는 그 이제 두 번째 그 느린 통증 경로를 타고 올라가는 이제 그 신경이 문제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다 신호를 뿌려요. 뿌리는 부분이 보통 우리가 뭐 얘기하는 변연계라고 하는 부분들, 어떤 우리가 이제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감정적인 거에 이제 관여를 하는 부분에 신호를 다 보내고요. 같은 통증이라도 통증의 강도를 예민하게 느끼게 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둔감하게 느끼게 해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아편 같은 거, 아편이라든가 이제 너무 진통이 심하신 분들한테는 그 아편 주사를 놓으면 이제 떨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아편 수용체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도 전달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는 결과적으로 내 어떤 부분이 이거는 통증이다 라고 신호를 보내야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에도 그 신호가 보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통증이 단순하게 이런 느린 이제 신경을 따라서 오는 부분들은 어떤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그 순간들을 이제 기억을 하게끔 만들고요. 참고로 그 변연계 부분들은 어떤 이제 기억의 형성하고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기억을 잘하는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예전에 감정적인 그 이게 기복이 심했던 부분들 기억이 잘 되잖아요. 굉장히 놀랐던 일, 무서웠던 일,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억이 사실 굉장히 잘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때 느꼈던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라든가 이런 통증에 대한 그때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기억이 잘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통증이 별것도 아닌 거를 굉장히 증폭돼서 느끼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은 다 누구나 있으실 거예요. 뭔가 어디서 치료를 하는데, 뭐 이빨 치아를 치료해서 마취를 했어요. 그럼 마취를 하면 일단은 여기 신경 자체가 이제 마취가 됐기 때문에 못 느끼는 게 맞긴 맞거든요. 못 느끼는 맞긴 맞는데, 그래도 뭔가 그런 치료를 하고 나면은 뭔가 마음이 굉장히 다운됐다든가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굉장히 심리적으로 뭔가 굉장히 갑자기 일시적으로 우울해진다든가 그런 게 실제로 통증은 못 느끼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통증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런 감정적 기억을 하는 거죠. 통증에 대한 상황들. 의식적으로는 뭐 못 느끼고 그렇게 느껴야 될 이유 같은 것도 사실 없다라고 판단되지만, 그렇죠. 네. 무의식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연계 쪽에서 이제 거의 저장된 어떤 기억, 그거에 따르는 감정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그렇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통증이,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통증이 보내는 신호는 이제 뭔가 잘못됐어 라는 이제 신호가 맞죠. 근데 이제 계속 아픈 선수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아프더구나 아니면 이제 병원에도 와서 뭐 조금만 하면 아프고 그러는데, 만성적으로 계속 그 아픈 선수들 뭐 아니면 아픈 그냥 환자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면은 통증에 대해서 한번 기술을 하게끔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통증이 언제,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뭐 아파지고, 뭘 하면 더 나빠지고, 뭘 하면 좋아지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말씀을 제대로 못해요. 나는 아파요, 그냥 아파요 그러는데, 글쎄요, 뭐 제가 뭐 할 때 아프지? 막 이런 얘기예요.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 좀 철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 자기한테 안 좋은 부분들 있죠. 약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마주보는 걸 사실은 굉장히 자신 없어 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통증도 사실 이제 그렇게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픈 분들이 아프다고는 하는데 그 통증 자체에 대해서 한 번도 이거를 객관화해서 본 적이 별로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또 좀 아프다는 티내고 그러면은 야이씨 네. 너만 아프냐 씨. 특히 남자분들은 어릴 때부터 운동선수는 더 심하고. 네. 예. 그게 이제 문제는 통증 같은 경우들은 이제 뭔가 잘못됐어라는 신호인데, 그러면 이 신호를 빨리 파악을 해서 그거에 맞는 이제 조치를 취하고 그걸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 대부분 그거를 그냥 뭉개놓거나 네. 그랬을 경우가 이제 문제가, 아까 이 통증이 이상한 식으로 학습이 된다든가 그리고 이제 통증의 원인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 통증 자체가 그냥 병인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 통증 예민한 부분들이 통증에 계속 그렇게 노출이 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실제로 여기서 오는 신호의 통증이 아니라, 어떤 신체 부위에 오는 통증이 아니라 그냥 뇌 자체에서 그냥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통증, 아픈 신호들. 이런 경우들은 사실은 굉장히 좀 치료하기가 좀 까다로워지죠. 네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통증이 이제 되게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통증을 억누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건 아픈 건데 본인이 이걸 통증이라고 인지를 못하게끔 만드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들은 이제 문제가 이제 통증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이상하게 이제 제가 뭐 아프다는 얘기도 안 하는데 막 성적도 안 나오고 퍼포먼스도 원래대로 안 나오고 뭐 성격도 변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차피 어떻게 보면 이게 좌절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말을 해도 어차피 내 말 들어주지도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변화들이 오는 거죠. 그런 말씀하신 맥락으로 보면 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좀 자기를 마주하는 자기 몸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좀, 미국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Listen to your body, 뭐 listen to your arm, 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그런 것들도 이제 어릴 때부터 좀 훈련이 돼야 그런 것들을 좀 외면하지 않고, 아 내가 지금 몸이 뭔가 이상하구나. 예전에 리치 힐 선수가 비슷한 얘기를, 그러니까 미국 선수들도 좀 뭐 운동 선수들은 대체로 좀 비슷해서, 리치 힐 선수도 처음에는 이제 한번 부상으로 되게 고생하기 전에는 그냥 에이 뭐 그냥 운동선수가 다, 야구선수가 다, 공 던지는 선수가 다 아픈 거지 했는데, 그 말이 이제 어느 순간 와닿기 시작한 다음부터 이제 통증을. 근데 이게 나이 먹고서 그렇게 되는 건 쉬운데, 이게 어린 선수들이 좀 이런 것들을 좀 내재화 하려면 좀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나 감독 코치님들이 뭐 자기 몸을 잘 이렇게 관찰할 수 있게끔 하는 기회, 시간, 그런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 이런 거를 좀 제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 훈련 문화에서 좀 부족하다,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언어라든가 이런 게 개념화를 시키잖아요. 개념화라는 게 어떤 이제 내용들을 이제 비슷한 카테고리화를 시키고 이해를 하는 건데, 그 훈련이거든요. 내가 이제 어떻게 느끼고 어떤 감정이고 이런 거는 이제 내가 어떤 뭐 언어로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훈련인데, 근데 이제 그런 기회들이 계속 박탈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아픈 것도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사실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근육이 정말 뭐 근육이 뭉치는 것 같아, 아니면 뭐 어디가 날카롭게 아파, 뭐 이제 다양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면 다 그래, 뭐 남자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냥 그런 표현하는 것 자체가 느껴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적어져요. 그래서 그냥 안 좋아, 좋아, 그냥 딱 두 가지. 아파, 안 아파, 좀 아파. 그런. 예, 아픔에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네. 취미가, 그렇죠. 예, 쑤신다, 저린다. 우리는 또 그런, 사실 우리나라 언어가 표현하기에는 또 다양한 어휘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대표님이 그 뭐 검사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통증이 실제로 그 우리가 이제 검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어떤 조직학적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뭐 해부학적인 뭔가 큰 이상이 있어야지만 사실 보이는 검사들이거든요. 뭐
사실 근데 그 단계를 그러니까 이상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런 경우들은 결국에는 어떤 이제 환자의 주관적인 자기의 표현 그리고 어떤 이제 신체 검사 그 자기 신체 검사를 하면서 본인이 느끼는 어떤 그 이제 의사랑 이제 환자 간에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증상들이 표현이 되고 나오는 것들이 훨씬 많은데 이제 자기 표현을 못하는 경우에서는 뭐 아픈데 뭐 이렇게 뭐 해보면 자기의 그 느낌을 제대로 전달을 못하기 때문에 뭐 이런 엑스레이나 MRI에서는 큰 이상 없고 본인은 이제 그런 표현을 잘 못하고 그러면은 이제 자기만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근데 자기는 이거 할 때는 아픈데 그리고 이런 특히 이제 스포츠 선수라든가 이런 거에서 사실 통증은 그 일반적인 그냥 우리 검사 이런 이제 뭐 병원이나 이런 데서 테스트하거나 검사해서 안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 대부분 이제 강한 힘을 그러니까 짧은 순간에 뭐 확 내는 동작이라든가 아니면은 되게 생각지 못한 그 환경에서 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신발 같은 것들이 뭐가 자기가 맞지 않는다든가 정말 어이없는 거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그냥 뭐 진료실에서 잠깐 봤다고 뭐 이렇게 발견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어떤 초등학교나 중학교 애들은 사실 돌아가면서 아프잖아요. 인원 한 30명 되면 돌아가면서 아프고 한 놈이 또 뭐 이 몸도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프고 사실 감독 코치님들 입장에서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픕니다 하면은 너도 아프니 내일 너도 아프니 사실 그래서 이게 팀 스포츠 같은 경우에 그게 특히나 이제 유소년 레벨의 감독 코치님들 같은 경우에 사실 고민스러울 것 같긴 해요. 제가 감독이어도 이거를 그러면은 그래 너 쉬어 그래 너 아프구나 너도 쉬어라 하면 몇 명 없을 것 같거든. 그래서 이거를 그 지도하시는 감독 코치님들 입장에서 특히나 이제 성장기 선수들을 지도하는 감독 코치님들이 과연 이 선수들이 아프다 했을 때 이걸 좀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 좀 이렇게 하신 것처럼 이게 정서적으로도 민감한 시기다 보니까 이게 진짜 아픈 게 아닐 수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냥 쉬고 싶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정말 아파서 그러는 건지. 근데 둘의 경중을 따지고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아프다고 하는 애를 위해서 이제 팀워크를 위해서 그거를 좀 이렇게 그 표현을 억누르는 것보다는 설령 이 친구가 좀 가끔씩 거짓말을 좀 하더라도 그래 뭐 쉬고 싶나 아니면은 야구 하기 싫은가 아프다고 했을 때 그냥 그거를 그냥 가끔씩은 넘어가 주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혹시라도 진짜 아픈 경우에는 그걸 못 받아주는 경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감독 코치님들이 이런 경우 좀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어떤 상황이든 간에 뭐 아프다 그러면은 이게 꾀병일 수도 있고 뭐 진짜 아픈 걸 수도 있지만은 뭐 어떤 이걸 통증이라고 일단은 인정을 해주는 것 자체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는 훨씬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커지는 파급력을 생각해 봤을 때는 낫기 때문에 일단은 있는 그대로는 이제 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 근데